읽는 거 먼저 해볼게. 개념 읽으면서. 자,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수직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수직선이 뭐야? 수직선이 뭐야? 수직으로? 수직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수직선이야. 그렇지. 직선 위에 수를 표시해 놓은 게 수직선이야. 봐봐.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이야. 그럼 좀 이해가 편하지? 어, 점과 좌표는 뭐냐면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점은 뭐다? 그림. 수학에서는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토형. 오케이? 점은 도형이고 그 도형의 이름과 값을 나눠서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직선 그릴 때 요렇게 그렸죠. 이제 수직선 하나를 그릴 때는 좌우로 화살표를 해줘야 돼. 이유는 정수와 유리수 때 시작을 했죠. 이게 수직선이야. 그치? 점과 좌표라고 하는 건 점은 도형이죠. 응? 도형의 이름은 대부분 특히 점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A.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좌표는 이름을 쓰고 그 옆에 값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때 이 값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는 수를 좌표라고 한다. 뭐를? 대응하는 대응하는 수를 좌표라고 한다. 이해됐을까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점의 이름과 괄호 안에 좌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인 0을 나타내는 점의 이름은 5예요. 0이라는 좌표를 나타내는 이름은 원점 5를 사용합니다. 됐을까요? 좌표가 뭐라고요? 그치. 수직선 위에서 점에 대응하는 수. 점에 대응하는 수. 얘가 좌표야. 알겠지? 이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해됐죠? 자, 수직선이 뭐라고? 수직선이 뭐라고? 그래서 수직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수직선이다. 자,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 볼 건데 이거 정수와 유리수 때 엄청 했었을 거야, 우리 그지?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는 원래 수직선 계속 썼던 거기 때문에 뭐 나타내 보면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좌표평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좌표가 뭐라 그랬어? 좌표가 뭐라 그랬어? 뭐해? 수직선 위에 뭐해? 점, 그렇지.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이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응하는 수니까. 그런데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래. 평면에서의 좌표인데 이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수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학자는 데카르트 아저씨예요. 데카르트 아저씨. 수직 좌표계라는 거를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쓰기 시작했던 수학자는 데카르트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수학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 선생님이 기침이 자꾸 나서 그 아저씨가 처음 고안해낸 건데,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이 있어요. 그런데 네모라는 아이와 세모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값이 바뀌면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이 바로 앞단원이었으니까 거속시 상황이야. 거속시 상황인데 지금 속력이 5km/s의 속력으로 걷고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은 네모를 시간이라고 하고 세모를 거리라고 해보자. 응? 이 상황이야. 현재는 속력이 일정해. 뭐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해.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러면 시간이 1시간 후면 거리는 얼마 이동했을까? 5km. 2시간 지나면 3시간 지나면 이렇게 네모가 변하면 세모도 변해요. 네모가 바뀌면 세모도 그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다면 이 짝지은 값을 대응한다라고 하거든. 이것도 둘이서 짝을 지었어요 라고 하면 대응한다라고 말해. 근데 대응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서로 짝지어서 변하는 일들이 수학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이들의 관계를 보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고안을 해낸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수학에서 미지수를 대표하는 알파벳 문자가 뭐지? X야. X가 왜 대표 문자가 됐다 그랬지? 잘 안 써서. 우리가 금속 활자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X라는 활자가 제일 많이 남아 도니까 오히려 수학책 만들 때는 제일 많이 남는, 제일 많이 안 써서 쌓여 있는 걸 끄집어다가 빈자리에 다 꽂아버리니까 미지수 X가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녀석을 표현하는 문자도 X가 됐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잡아봐. 네모와 세모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값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값이 대응이 되는 거야. 그때 대표 문자를 X와 Y로 하자고 약속을 해버렸어. X를 너무 많이 쓰니까. 왜 Y냐면 그냥 X 뒤에 위치하니까. 알파벳 순서상 X 뒤에 있으니까 Y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X값을 나타내는 수직선과 Y를 나타내는 수직선의 원점이 뭐라 그랬지? 0. 값이 0인 점. 대표하는 문자는 5죠. X라는 값과 Y라는 값을 수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그랬을 때 X 1, 2, 3, 4가 있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거고 Y 1, 2, 3,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을 겹쳐 그리면 뭐가 되냐면 쉽게 말해서 바둑판처럼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둑판이 만들어지는 거야. 보여? 바둑판이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X와 Y가 짝을 이루어서 점이 이렇게 찍어진단 말이지.
이걸 도입하고 보니까 그 전에 x가 바뀌면 y가 바뀌고, 그러니까 x, y가 대응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또 수학에서는 이 좌표 평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쓰입니다. 놀라운 건 이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 3학년에게는 거의 수학 전 과목, 전 단원에서 다 쓰여요. 도구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좌표 평면이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거든.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되게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있어. 내비게이션도 그럴걸? 지금 나의 위치. 동서남북. 그 위치를 표현하는 것도 좌표 평면과 되게 흡사하죠. 응? 근데 나중에는 좌표 평면이 어떤 일을 해주냐면 y라는 값이 x에 의해서 y의 값이 막 바뀌잖아. 그 점들 연결하고 하다 보면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이 그려져. 나중에 좌표 평면 위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야. 선으로도 그려지고, 직선으로도 그려지고, 이런 곡선으로도 그려지고, 어떨 때는 곡선이 구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원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연결해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야.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생기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생기고, 진짜로 동글동글한 것도 생긴단 말이지. 호빵맨 안 닿았냐? 아니야? 나중에 꽃잎 모양 꽃잎 모양 하트 모양식도 나와요. 이렇게 그동안 수학에서 이전까지 그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수학에서 x와 y 두 값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은 알고 있죠? 예습해왔으니까. 가로선이 x축, 세로선이 y축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자, 그 옆에 씁니다. x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볼 거야. x축 저 선 자체를, 선도 도형이죠. 선이라는 도형도 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도형들 알아볼게.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봐봐. 지금 y값이 1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 선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 예습해왔으면 대답도 해보고.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y점, 여기 y에 1인 점을 지나는 이 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자, 이 선들은 식으로 나타내면 y가 모두 1인 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따라와봐. 그러면 2인 점은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2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y가 2예요 이런 뜻이야. 알겠을까? 그러면 x축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y는 0이 될 거야. y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선들 알아볼게. 자, 추측해봐. 요렇게 값이 1인 점을 지나는 x축에서 1인 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 빨간 선을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 x는 1이에요. 이 선들은 모두 x값이 1인 그런 점들이야. 응?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라는 x축 위에 2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반듯한 세로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는 2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y축은? 그렇지. 좋았어. y축은 x는 0이다 라고 식으로 쓸 수 있어. y축은 x값이 모두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가 얼마? 자, 이 점 잘 봐봐. 빨간 선, 노란 선 만났죠? 응? x가 얼마? 1이고 노란 선 y가, 그래서 이 점은 x는 1이고 y는 2인 점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좀 귀찮으니 이것을 아까 우리가 수직선과 좌표 했었죠? 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점의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이 점을 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라는 점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는 괄호, 소괄호로 이렇게 표현했지. 그 다음에 먼저 쓰는 값이 어떤 값? 먼저 쓰는 값을 X쪽 값, 두 번째 쓰는 게 Y 값. 점을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했어? 좌표라고 했지. 이 수들을 그대로 여기 이 점 X는 1이고 Y는 2다 라고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평면 좌표예요.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살짝 따로 그려서 여기 네모는 선생님 지금 네모로 표현한 이 영역은 x가 모두 양수죠. 그치? 이 네모는 x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보면 x가 음수예요. 근데 우리가 수직선을 원래 좌우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쪽이 양수다, 왼쪽이 음수다, 이거는 수직선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로 있을 때는 어디를 양수로 잡냐면 위일까 아래일까? 어디가 양수일까? 그치? 위쪽 부분이 양수로 표시되고 아래쪽 부분이 뭐로 표시된다? 음수인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엑소의 좌표평면에서는 자, 이 가운데 있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이 평면을 4조각으로 만들었잖아. 그치? 이렇게 4조각을 냈기 때문에 각 4조각에 이름을 붙여서 기억나지? 예습했던 거, 그죠? 자, 보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어디야? 제1 4분면. 좀 이름이 어렵겠지만 이름을 좀 알아보면 4개로 나눈 면이죠. 중에 제1번이란 뜻이야. 4개로 나눈 면 중에 제1번. 여기는 x가 어떤 부호야? x 양수, y 양수야.
자, 이사분면은 어딜까요? 왼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치,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좀 지워보자 이제. 제 이사분면. 제 이사분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 XY 부호가? 그치, X 음수 Y는 양수인 쪽이죠. 외운다기보다는 위치를 잘 생각을 해봐. 어허? 왼쪽 위면 왼쪽 X 음수, 위쪽 Y 양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3번이야. 제 3, 4분면 X 음수, Y 음수. 마지막 여기가 제 4, 4분면 X가 양수, Y는 음수인 부분. 이름 다 알아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X축이나 Y축은 몇 사분면일까? X축은 몇 사분면일까? X축은 몇 사분면일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틀린 거야. X축은 보면 1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다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이름은 X축과 Y축을 벽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방의 번호야. 방번호. 어? 그러면 이 벽은 몇 번 방이에요? 벽은 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X축, Y축은 어떤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그걸 쪼개고 나누어 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은 총 6개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축, Y축 이게 벽이야 벽. 나눠주는 벽. 방이 4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괜찮아요? 자, 추가로 아까 했던 것처럼 X축 옆에는 항상 식을 뭐라고 써? 이 선은 Y가 모두 0이야. 알겠죠?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좌표평면에 대한 이해가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이거 예습할 때 좀 어려웠나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조금 더 해봅시다. 천천히 해보자. 자, 글을 읽어볼게요. 자, 두 개의 수직선이 원점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 방향 수직선을 X축, 세로 방향 수직선을 Y축,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한다. X축, Y축을 같이 뭐라고 말해? X축, Y축을 묶어서 뭐라고 말해? X축, Y축을 묶어서 뭐라고 해?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과 용어 같은 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할 때 거기 쓰인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그치? 좌표축은 뭐다? 좌표축은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즉 X축, Y축으로 나타나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음. 그다음은 좌표평면에서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설명했죠? 네, 넘어갑니다. 아, 참고로 이것도 해놓자. 여기다가 이거 써놓자. 지금 여기 점점점 A라고 돼 있지. 그러지 말고 이 선을 다 연장해.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식을 어떻게 써요?
이 선의 식, 이 직선의 식이 뭐라 그랬지? 잘 생각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렇지. 뭐가? x가 모두 a예요. 이 선들은 x가 모두 a예요. 봐봐. a, 0, a, 1, a, 2, a, 3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을까? 그 다음 이 점점점을 지운다기보다는 덮어가지고 선을 요렇게 그어서 자, 이 선 어떻게 될까 그러면 y는 b다. 이해됐을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p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x는 a이고 y는 b이다 라는 뜻인데 x는 a, y는 b라는 이 식이, 이건 식이죠. 두 개의 식이 각각 이 선들로 느껴지셔야 돼요. 이 선이라고 눈에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보이는 척은 해야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너의 선과 너의 선이 만나고 있어요. 둘 다 만족해요. 너이고 너인 거는 이점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수학적입니다. 괜찮아요? 어려워요? 아직 할만해요? 좋았습니다. 여기를 진짜 대충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줄게. 여기를 약간 대충 해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선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런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저게 또 중학교 2학년 때 쓰이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쓰이면 이걸 이렇게 해놓지 않은 친구랑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달라져. 그러니까 미리 할 때 정확하게 해두는 게 좀 좋아. 자, 좌표평면에서 다음을 찾아보는 거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 이 점을 기호로 나타내보고, 자, 밑에 답은 있지만 기호로 나타내봅시다. 선생님 봐봐. 같이 해보자. A부터 찾아보자. 그럼 A를 찾을 땐 이 선과 이 선이 맞나요? 이 생각을 꼭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 선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이 선. 이 선의 이름이 어떻게 돼? 식으로 쓰면. 식으로 쓰면 이 선은 어떻게 돼? 요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생겼잖아. 이 선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어? x는 마이너스 3이 돼. 식으로 나타내면. 어허. 그 다음 요 선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y는 4. 그래서 점 A는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4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식을 썼잖아. 매번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 근데 시작할 때는 이걸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때,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땐, 왜 이래 오늘? 장갑이 미끄럽다. 이 선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선. 자, 다시 B에 이 선은 어떻게 돼? 세로선. X는 마이너스 2. X 먼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이야. Y는 마이너스 3. 찾았으면 B하고 괄호 쓰고 X값 먼저. X좌표 마이너스 2. Y좌표
마이너스 3. 그렇지. 항상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 체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다고. 어? 그러지 말고 선으로 생각해. 선. 이 선과 이 선이 만났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C. C 한번 찾아보자. C는 어떤 선? 첫 번째. 이 선, 이 선. 세로선 먼저. X는 3. 2하고 4 사이니까. 그때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3 마이너스 3. 마지막 D는 어때? 이게 X는 4지. 근데 X축 위에 있죠. X축은 아까 식이 어떻게 됐다? Y는 0. 좋았어. 그 다음 읽을 때 요 가운데 쉼표 있죠. 쉼표는 컴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콤마, 콤마. 그래서 4, 0,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것도 잘하시네요. 자, 확인 문제 봅니다. 다음은 Y축 위의 점이래요. Y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이면 자, 문제엔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간단하게 좀 작게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Y축 있네, Y축. Y축 위에 점이랬지. Y축을 나타내는 이 선은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X가 모두 0. Y축은 X가 모두 0인 선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므로 Y축 위의 점 하면 여기다 밑줄을 쫙 긋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뭐라고 써? X는 0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Y축의 식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좌표는 뭐라고? X 값이 0이라는 뜻이야. 자, 볼게. 이 점은 X가 0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똑바로 해놓지 않으면 점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잖아요. A랑 B라고. 그런데 Y축 위에 뭐 어쩌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뭘 모르면? 그렇지. Y축을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할 줄 모르면. 근데 Y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는 0이죠? 간단하게 그럼 누가 0이라는 얘기야? 어디가 X야? 얘가 X지. 맞아요? 그래서 A-2, X가 0이다. 고로 A 값은 얼마야? 그래서 A는 2인 거야.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봐요. 여기 옆에 가면은 이번에는 다음 점은 X축 위의 점 똑같이 해볼게. X축 위의 점 밑줄하고 뭐라고 써? 그렇지. Y가 0이야. 좋았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0이야? 어디가 Y야? 앞이 Y야? 뒤에가 Y야? 그렇지. 여기를 딱 보는 거지. X축 위의 점을 보면서 결국 X축은 Y가 모두 0인데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그냥 가볍게 Y는 B 더하기 1인데 얘가 0이면 되는 거네. B는 얼마니? 아이고 B는 마이너스 1. 끝.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겠지? 할만하지?
좋았습니다. 자, 4분면 아까 우리 설명할 때 같이 해버렸잖아요. 그죠? 스킵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그렇게 볼펜 들고 1사분면 밑에다가 원래는 이게 수학적 기호는 아닌데 이해해버리자고 이렇게 쓰는 거야. XY 부호 불러봐. 1사분면 1사분면의 XY의 부호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 마이너스 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도 써놓으세요. 요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더 이해하기 쉽게. 밑에 그림이 있어? 그래도 같이 써놔봐. 두 개를 같이 써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X축은 몇 사분면이라고? 질문이 잘못된 거야. 사분면에 속하지 않아요. 벽은 어느 방이라고? 벽은 방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알겠지? 자, 사분면이 어딘지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조그만하게 X축, Y축을 그리세요. 직접 좌표도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눈금 표시는 하지 마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좌표 평면 앞으로 여러 개 그릴 거거든. 학년이 올라가도 여러 개 그릴 건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뭐 실수라기보다는 필요 없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눈금을 미리 표시해요. 자, 눈금을 미리 표시했을 때 문제점 첫 번째, 이 간격이 정말 일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면 일정해요? 아니겠죠. 두 번째,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런데 그 그림이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도 않고 괜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설명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위에다가 온갖 그림을 다 그릴 거야. 알겠지? X하고 Y가 서로 찍어내는 점들을 연결해서 온갖 그림을 그려낼 건데 그런 그림을 모두 개형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형.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아도 대략적인 그림이란 뜻이야. 대략적인 그림.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어차피 사람이 컴퓨터가 그려주지 않는 이상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점 찍는 거 잘 보세요. 개형으로 그릴 건데 대략적으로 A부터 찾아볼게. 자, X가 마이너스 3에 Y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쪽 가고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 그지? 이건 괜찮아?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찾을 때 왼쪽 아래로 갈 거야. 그지? 그럴 때 대략 3이 2보다 크니까 대략 이 정도 가서 A라고 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을까? 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5 약간 위로 올라가네? B는 마이너스 1,5 그냥 이렇게 가서 찍어. 이걸 굳이 여기다가 선을 미리 긋는다던가 모는 종이를 만든다던가 눈금을 미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략적으로 그냥 그 정도 위치를 간다 이런 느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요 정도 대략 요 정도 3, 마이너스 3이 점 C고요. 5,0이에요. D는 그러면 저기 5,0 됐죠? A부터 가봅니다. A는 몇 사분면인가요? 제 3, 4분면에 가 있네요. B는요? 몇 번이야, B는? 그렇지. 제 2, 4분면.
C는요? 제4사분면. D는요? DD. 그렇지. 뭐라고 써?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벽 위이잖아, 벽. 벽이잖아, 벽. X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분면으로 물어본다면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 이걸 그냥 X축 위라고, 그냥 X축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앞쪽으로 좀 되돌아가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평면좌표는 결국 좌표, 축과 사분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죠, 공간을. 좌표축과 사분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좌표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좀 익숙해질 때까지 활용은 오답노트도 하고 그린 챌린지도 하고 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를 좀 잘 봐야 돼. 우리가 이제 특히 문자랑 같이 쓸 때의 마이너스는, 자, 앞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읽으면 돼. 부호 바꾸는 기호. 뭐라고? 마이너스를 그냥 음수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부호를 바꾸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는 문자에서 쓰이는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꿔주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리 써놓을게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양수가 되는 거야. 자, A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죠? 근데 마이너스 2에 앞에 마이너스를 더 붙이잖아? 그럼 이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뭘? 부호를 바꾸는 기호다. 뭐라고요? 마이너스는 부호 바꾸는 기호. 뭐라고? 마이너스는 부호 바꾸는 기호. 한 번 더 찬스 따라해. 마이너스는 부호 바꾸는 기호. 오케이? 됐어.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B는 양수라 그랬죠. B는 0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A, B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야겠지. 우리 인식하기, 이해하기 편하게 A가 뭐라 그랬어? 음수, B는 X 음수면 왼쪽, Y 양수면 위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생각해. 자, 왼쪽 위로 가면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화면에 잡혀 있으니까 3번 먼저 할게요. A-B는 어떻게 될까? A-B는 일단 수직선 하나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돼. 자, 봐봐. A는 왼쪽, 오른쪽. 어디야? 왼쪽이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는? 어? 왼쪽이지.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왼쪽으로 B만큼 더 가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A-B의 부호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야. 그 A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은 제 몇 사분면? 그렇지. 제 3, 4분면으로 가겠죠. 괜찮을까? 자, 그래서 지금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A-B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를 읽어봐봐. A와 마이너스 B가 더해진 거야.
음수에 음수가 더해져서 당연히 음수겠죠. 이것도 이해됐어? 정수 유리수 때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합니다. 자, 옆에 와서 2번, 4번 볼게요. b, 마이너스 a. b는 뭐였지? 마이너스 a는? 그렇지. 제 몇 사분면? 제 1 사분면. 4번 볼게요. b는 뭐라 그랬죠? a, b 둘이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a와 b를 곱하면 음수 곱하기 양수죠?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제 몇 사분면? 4 사분면. 오른쪽 아래니까 오른쪽 아래. 옆에 이렇게 부호 표현해 놓는 거 일단은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좌표 평면의 용어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점대칭과 선대칭을 했어요? 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나랑은 안 했지만 했어요. 자, 봅시다. 선대칭과 점대칭 복습할게요. 선대칭과 점대칭. 선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대칭에는 뭐가 존재하지? 정확하게는 선도 그냥 선이 아니지, 직선이지. 직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직선을 축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선을 하나 띡 그을 때 이 선을 기준 삼아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 할 때 이걸 뭐라고 해? 대칭 축이라고 불렀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왼쪽에 있는 점이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대칭을 해볼 거야. 어떻게 대칭하더라? 대칭하는 방법은? 수직으로. 뭘로? 수직으로 같은 거리. 넘어가요. 선대칭 어떻게 해? 축에 뭐하게? 수직으로 같은 거리. 이렇게 넘어가는 게 대칭축이야. 선대칭이야. 기억 안 납니까? 이제 슬슬 기억나죠? 얘도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수직으로 넘어간단 말이지.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된 게 아니라 기억났어?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선대칭을 그리고 나면 미수 시간에 했던 뭐랑 똑같아? 데칼코마니. 이게 데칼코마니야. 좌우 이렇게 딱 겹치면 겹쳐지는 거. 선대칭 어떻게 한다고? 축에 수직으로 같은 거리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점대칭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점을 기준으로 줘. 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런 기준이 되는 점을 뭐라고 하더라?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잡아. 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랑 똑같은 도형을 한번 점대칭을 시킬 건데 점대칭은 어떻게 시키더라? 점대칭 어떻게 하더라?
설명해봐, 설명해봐. 점 대칭은 어떻게 시켜? 이 점 어떻게 넘어가야 돼? 대칭의 중심 방향으로 같은 거리. 그래서 점 대칭 어떻게 돼? 대칭의 중심 지나야. 지나서 뭐? 같은 거리. 어쨌든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은 하는데 선대칭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넘어가는 거고 점대칭은 점을 지나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얘도 점을 지나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고 얘도 점을 지나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원래 그림이 요래 생겼으면 넘어온 그림은 이 아닌데 이렇게 넘어왔네. 잠깐만.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얘가 약간 이렇게 넘어와야지. 그래서 180도 회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80도 회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얘를 기준으로 요 덩어리를 180도 회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알아는 두세요. 알겠죠? 지금 이걸 쓸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으니까. 복습한 거예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일사분면에 있는 점 A, B를 선대칭과 점대칭을 해볼 거야. 자, 일단 시작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진하게 점을 찍어 보세요. 자, 선대칭과 점대칭을 시킨다고 했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쓰이는 선은 누굴 기준 잡게 될까? 그렇지, 좌표축. 좋았어. X축과 Y축이야. 일단 X축을 쫙 X축을 쫙 그어봅시다. 반듯하진 않네. 반듯하진 않은데 X축을 쫙 그어봅시다. 이렇게 쫙. 아까 X축의 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Y는 0이지.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일단 우리가 그건 알 거 아니야. 수직으로 넘어와서 같은 거리만큼 가요. 이렇게는 알겠지? 그치? 근데 이 두 점은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두 점은 뭐 어떤 값이 서로 같을까요? X값이 서로 같겠죠. X값이 서로 같아요. 아까 이 선은 식이 이렇게 써졌는데 X는 A다. 어?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값이 부호가 바뀌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Y가. 왜냐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왔잖아. X는 같고 X는 A로 동일한데 Y값이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거리가 같다는 건 절대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부호만 바뀌는 거야. Y값의 부호가 바뀐다.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응? 좀 어렵나? 한 번 더. 이걸 그러니까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도형으로. X축이 가로선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로의 수직으로 넘어간다는 건 얘가 세로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 이건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선은 X값이 서로 같죠? 그런데 Y값만 위에서 아래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X값이지. 왼쪽 오른쪽. 근데 이 두 점은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 이 두 점은 좌우 어느 쪽으로? 안 움직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서로 같은 거야. 위와 아래만 바뀌었어. 위 아래는 누구 부호야? 누구 값이야? 위 아래는 누구 값이야? Y 값이지.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는 x값이고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는 y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점은 x는 서로 같아. 근데 y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 관계야. 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 한번 시켜보자. 그럼 이제 x축 대칭 한번 시켰으니까 y축 대칭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y축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는 0이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값이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요. 높이는 같은데 좌우가 바뀌어버린 거죠. 어? 이것도 괜찮아? 하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x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y축 대칭이면 x 부호만 반대예요. 부호 바꾸기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됐습니다. 이렇게 선대칭 두 개를 알아봤고, 그럼 이제 점대칭 하나 남았잖아. 점대칭은 대표되는 점이 뭐가 될까? 원점. 그치, 원점 대칭.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점을 지나. 같은 거리. 상황을 보면 180도 회전. 맞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꺼번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내리고, 그치?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동시에 일어난 거다.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 자, X축 대칭을 하면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때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때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그대로 Y가 부호 반대. 그렇지. 자, Y축 대칭 이동시키면 Y가 그대로 X가 부호 반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건 점대칭이야, 선대칭이 아니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모두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 이거 장갑을 끼고 쓰니까 장갑이 막 지우면서 지나간다, 글씨를. 그림으로도 글로도 모두 이거는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게 먼저야, 이해가 먼저야. 이해해야 돼. 그림을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암기했던 걸 까먹어도 내가 떠올릴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까먹기가 쉬워. 이해되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선대칭과 점대칭 설명할 수 있겠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복습이니까. 자, 하나씩 해보자. 너무 쉬워. 이거 이대로 써놓고 여기다 할게. 자,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그리고 자, 이 위에다가 조그맣게 그림을 X 또 Y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조그맣게 그려도 돼. 조그맣게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X축이 대칭축이 되는 이동은 뭐가 바뀌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지. 위아래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X축 대칭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3이 돼요.
X축 대칭이면, 자, 가로축 대칭이면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 세로선이면 좌우가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이면 어떤 점이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걸 동시에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 3. 그래서 여기다 살짝 X축, Y축을 그려보라는 건 떠올려야 돼. 외운다 보다는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위아래로 바뀌겠구나.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좌우가 바뀌겠구나. 원점이면 X축 대칭, Y축 대칭을 동시에 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좌표평면을 고안해낸 아저씨가 이걸 고안해내게 된 이유가 네모가 변하면 세모도 변하는 둘의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려고 만들었다고 했지. 대표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양초에 불을 붙이면 1시간마다 2씩 줄어들어요. 표를 완성하고 점을 찍어보래요. 너무 쉽죠? 2시간 지나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4가 될까? 4만큼 줄겠지. 원래 얼마에서 시작했어? 10에서 시작했죠? 10에서 시작했겠지. 10에서 시작했는데 1시간 지나니까 8이 됐죠. 2씩 줄어든다고. 어떻게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표시할 수 있냐면 그 옆에다가 살짝 써봐.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 0일 때는 딱 시작 시점이지. 0일 때는 얼마였을까? 10이었지. 이것도 있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점을 총 6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0일 때 1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점 찍는 거야. 근데 1일 때 8입니다. 2일 때는 6입니다. 3일 때는 4입니다. 4일 때는 2가 되고 5일 때는 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야. 이 생각을 좀 해보자. 양초가 있어. 초가 있어. 초를 그려보자. 초가 있어. 이 초는 안 타고 있다가 갑자기 1시간 되면 탁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갑자기 어느 순간 팡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딱 그 시간에 잘라서의 위치만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사이에도 길이라는 건 존재할 거죠. 점점 줄어드는 그 길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본 건 이 점만 알아봤지만 이 사이의 시간들,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면 어땠을까? 10분이었으면 어땠을까? 2시간 40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사이의 값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표시한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어떤 선일까? 근데 이게?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또 되겠지. 굳이 이 사이사이의 값들을 모두 구해보지 않더라도 그것도 괜찮을까? 다시 이 사이사이의 점들을 좌표를 모두 구해보지 않더라도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요 문제에서는 점만 찍으라 라고 했잖아.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런 선을 그려내겠지. 이 선 그리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요 선 그리, 이런 선 그리는 거. 아, 그 얘기 해볼까? 중2, 중3, 고1, 고2 때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그림 한번 알아봐봐. 중2 때는 이런 선 그려요. 중3 때는 이런 거 그리고요. 고1이 올라가면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어떤 거 그릴까?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아, 뭐, 더 있어요, 더 있어, 더 있어. 쌍곡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리함수도 그리고. 고2 때 되면 별의별 거 다 그립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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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것도 그리고,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다 그리십니다. W도 그릴 수 있고, M도 그릴 수 있고. 근데, 어때? 중학교 때까지는 선 그리기랑 이제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포물선 그리기 이렇게 두 개 끝이죠. 근데 고1, 2때 되면 도형의 종류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이때가 재밌어. 되게 재밌어. 진짜 되게 재밌어.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래. 시작이다. 좌표 평면의 시작. 점. 자, 그래서 그 간격을 조금씩 작게 그리면 선이 됩니다라는 얘기도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해석은 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프는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죠? 그 꺾은 선 그래프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꺾은 선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는 거예요. 자, 보자. 7km 떨어진 친구 집까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친구 집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7km, 그치? 그러니까 거리 여기 지금 표현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 요 선이 지금 7짜리거든. 7km짜리. 자, 7km까지 하면 도착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충제는 구간이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5개의 변화가 있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1번이요. 25분 동안이지. 25분 동안 얼마 움직였어? 4km 갔죠. 맞아요? 보여? 읽어야 돼. 여기 25분이지. 25분 동안 4km 갔어요. 상황이 그래. 그런데 25분부터 35분까지. 그럼 여기 이제 몇 분이야? 10분 동안이죠. 10분 동안은 어떻게 됐어? 거리가 안 움직였지. 그 다음에 다시 35분부터 55분까지. 그럼 시간 50분이네. 시간은 몇 분이야? 15분 동안은 얼마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에서 6까지 2km 움직였지. 자, 그 다음에 50분에서 60분 시간은 어떻게 돼? 10분 동안 안 움직였어. 마지막 10분 동안 1km 움직였어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괜찮을까?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는 상황을 좀 볼게요. 이게 이 선만 보고도 충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 처음에 25분 동안은 안 쉬고 쫙 갔어.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10분간 쉬었어. 또 다시 기운을 내서 으아 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또 쉬었어. 이제 조금 남았네. 이렇게 갔어. 상황이 이해됐어요? 요거 위에 써보세요. 구간을 나눠가지고. 야, 근데 친구 집이 7km면, 여기서 7km면 엄청 먼 거리인데. 또 선생님 어렸을 때는 7km는 별로 먼 거리는 아니긴 했는데, 선생님 동네에서. 꽤 멀지. 그치.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한 4, 5km 정도 거리까지는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아. 너네보다 한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선생님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선생님 마을은 일단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기 멀리에 황룡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약간 내천이 내천. 선생님 친구들이랑 한 8, 7명이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어떻게 생겼냐?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 이렇게 갑니다. 지금 하면은 범죄인 일을 했어요. 가다가 여름에 한 6월, 5월, 6월 사이에서는 참외,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수박. 일단 자전거 앞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죠? 몰래 한두 개 이렇게 훔쳐가지고 여기다가 담습니다. 걸리면 작살 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마을에 보통 보면 마당이나 집 앞에 나무 있잖아,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노끈을 이렇게 걸어놔. 그랬다가 여기다 빨래를 널어요. 빨래를 넣은 다음에 가운데다 대나무를 딱 세워. 그러면 빨래대가 이렇게 올라가. 이해가 돼? 가다가 수건을 한 장 이렇게 훔칩니다. 그래서 황룡강에 가서 냇가 쪽에 돌을 이렇게 개서 여기다가 훔쳐온 수박과 참외, 설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담가 놓고 물놀이 신나게 친구들이랑 여기서 워터파크보다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위험하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뭐 구명조끼 그런 거 어딨어. 그냥 노는 거지, 빤스만 입고. 그리고 해 떨어질 때쯤 다시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거리가 한 4, 5km 됐던 것 같아. 아, 그래? 선생님은 저기 시골이라서. 정말 놀라운 건 서리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라. 한 동네 사람들이라. 이 집 아들이요. 뭔 얘기하는 거야? 7km 친구 찾으러. 아무튼 상황 이해됐어요? 아, 요렇게 이동하는 것도 느껴져요? 막 가다가 힘들어서 수원까지 간 거야. 자전거 타고 친구 만나러. 친구 이사 가가지고 7km.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자, 친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전체 시간은 몇 분? 어디를 읽으면 될까? 전체 시간. 시간의 끝을 읽으면 되겠지. 여기를 읽으면 되겠지. 몇 분 걸렸어, 총?
70분 걸렸어. 근데 몇 번 쉬었어? 총 몇 번? 여기서 한 번 쉬는 구간 나왔고 여기서 또 한 번 쉬었지. 즉 친구 집까지 가는 거리가 줄지 않았다는, 거기서 멈췄다는 거야. 그지? 2번 쉬었고 총 몇 분 쉬었나요? 여기서 10분 쉬었고 여기서 10분 쉬었네요. 그쵸? 여기서 쉰 시간을 더하면 되겠어요. 움직인 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라 그랬지? 그럼 아까 우리 구간을 나눠서 써놨잖아. 그럴 때 보면 이게 가파를수록 어떻게 될까? 가파르다는 건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갔다는 거지. 가파르다는 거 옆에다 써볼게. 이 선이 가파르다. 빠르다란 뜻이야. 이해됐을까? 이 선이 가파르다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완만하다는 건 지금 가로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세로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파르다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갔다는 거고, 완만한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느린 거야. 이해됐어? 그럼 상황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25분을 보면 되게 빨리 움직였죠. 그러다 뭐 했어? 쉬었어요. 힘들어서 쉬었어. 그 다음에 가파른 정도를 보면 얘보다는 좀 완만해졌죠. 속도가 처음보다 어때요? 느리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번 이게 힘들어서 쉰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쉬었어. 마지막이 제일 완만하지. 그래서 가장 느리게 간 구간은 여기야. 이해됐을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기가 빠른 상황이죠. 빠르게. 그 다음에 가장 오래 갔어. 처음에 출발했으니까. 여기는 어때? 가장 느리게. 가장 짧은 거리 이 정도 간 거죠. 1km.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가다 쉬다 가다 쉬다 가서 도착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은 보죠. A의 좌표 어떻게 쓰면 됩니까? 개념 유형 해볼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마이너스 3. 2번. A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자,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2인 점은? 1번이죠. X축 위 밑줄 뭐라고 써? Y는 0. X는 2고 Y는 0이다. 됐어요? 자, 필수 예제 홀수번 쌤이랑 풀 거고 짝수번들은 여러분들 숙제 아시겠죠? 언제까지 숙제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알겠어? 이번 주까지는 무조건 그린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그린 챌린지 프린트 다 볼 거고, 안 되면 쌤한테 설명 듣고 해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진도들 중에 웬만한 거 다 끝내버리자고. 알겠지? 자, 1번부터 갑니다. 수직선, 이거는 사실은 정서 유리수 단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옳지 않은 것 뭐 찾으라는 거야? F 찾으라는 거야. TF로 하라 그랬죠? 네. OX 하지 말고 TF로 하라 그래서. A-2 맞습니까? 네. 맞아요. True.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가운데니까 맞아요. C의 좌표 1 맞고요. D의 좌표는 2와 2분의 1이죠. 2와 2분의 1. 그러면 뭐야? 2와 2분의 1이면 2분의 5였죠. B의 좌표는 5 맞고요. 너무 쉽죠? 이건 사실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이미 했던 거. 너무 쉬운 거. 3번으로 갑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다시 밑줄 X축 위, Y는 0. 이제 습관처럼 쓰세요. 그냥 X축 위, 그러면 밑줄 Y는 0. 자,
찾아보세요. y는 0인 점. B 2번이죠. 그냥 찾을 수 있겠습니다. 5번 가보죠. 순서쌍의 개수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 그렇지? A 값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고 B의 값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5니까 순서쌍은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죠. 1, 5, 1, 마오. 봐봐.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짝짓기를 해보래. 대응하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 짝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7번으로 바로 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을 가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냥 이렇게 좌표를 수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뭘로 그리라 그랬지? 눈금 그려 안 그려? 눈금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뭘로 그려? 개형. 대략적인 그림. 그래서 A점부터 봅니다. 마이너스 2,5 이렇게 대략. B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B랑 A는 일단 이렇게 X값이 서로 같죠? 그치?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는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높이는 같네요. 이렇게. 이해돼? 그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지? 맞아?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2와 C의 마이너스 2가 같지? A의 5와 D의 5가 같지? 뭔가 이제 같은 점들이 있잖아. 높이가 같든 좌우가 같든 둘 중에 뭔가 같은 점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A를 그리고 B를 그릴 때 A랑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값이 같으니까 요렇게 위아래로 요렇게 반듯하게 그리는 연습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Y값이 같죠? 마지막에 D의 좌표가 1,5야. 3이 아니고 1,5야. 그럼 얘랑 높이는 같네요. 1,5. D 좌표.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얘 뭐가 되니? 사다리꼴. 천천히 뜯어봅시다. 가로 세로 길이 말면 되겠네. 자, 두 밑변을 한번 보자. 아랫변 길이 얼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지. 어려워? 할만해? 아랫변 5. 윗변은요? 어떻게 읽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걸로 읽어야지. 그렇지. 3.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높이 여기가 5죠?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렇지.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어렵지 않죠?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7, 4, 7에 28 딱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 단위 제곱센티미터는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좌표 평면에 이 한 칸 한 칸 1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센티미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습관처럼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뒤에다가 제곱센티미터 많이 쓰잖아, 그지? 이거 아니야. 그냥 숫자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됐어. 9번 가봅니다. 도서관 위치를 A라고 할 때 도서관의 위치를 A라고 할 때 좌표를 기호로 나타냈어요. 자, 우리 집은 원점이라고 했을 때 동서로 뻗은 직선도로를 따라 움직인다. 야, 이거는 그냥 수직선인데? 좌표 평면도 아니야, 그지? 이거는 정수와 유리수야. 모든 장소는 동서, 이쪽이 동이에요. 알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건 알죠?
여러분들 동서남북 헷갈리면 우리나라 지도로 이쪽이 서해, 이쪽이 동해, 우리가 남한, 저쪽이 북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난 이렇게 외웠었어, 초등학교 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한, 북한. 아무튼 봅시다. 빵집은 서쪽에 150m. 그러면 150, 마이너스 150이죠? 여기에 빵집이 있어요. 치킨집, 오, 맛있겠다. 동쪽으로 250. 여기에 치킨집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어디냐면 빵집과 치킨집 정 가운데 있대요. 이 정 가운데 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겠지. 거리 얼마야? 400이죠? 그럼 중앙까지는 얼마씩이야? 200, 200이지. 그러면 어떻게 봐도 되냐면 250에서 뒤로 200 또는 마이너스 150에서 앞으로 200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겠지. 얼마겠어? 50이겠지. 답은 50이겠죠. 그래서 A 괄호 50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는데 자, 여기다가 별표 다른 거 얘기해 줄게. 이제 좀 중학생스러운 걸로 해볼게요. 중점은 따라해봐. 중점은 다시 중점은 평균이다. 뭐라고? 중점은 뭐다? 중점 뭐다? 평균처럼 구하시면 돼요. 평균 어떻게 해요? 더해서 2로 나누죠. 그럼 더해봐. 마이너스 150 더하기 250 어떻게 돼? 2분의 100. 답은? 맞죠? 앞으로 중점 구할 때는 평균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정수와 유리수에서 했던 방식이면 우리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중점은 평균이다로 구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중점은 평균이다. 좋았어. 중점은 뭐다? 평균이다. 이런 거 이제 개념 노트 할 때 써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추가로 이렇게 중점 평균이다. 이걸 쓰면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1번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필수 예제예요. 그 다음 필수 예제. 자, 페이지 222쪽 개념 유형해보죠. 이 마이너스 2,3은 어떤 사분면? 2사분면 왼쪽 위죠. 이렇게 따져야 돼. 왼쪽의 위, 왼쪽 위 2사분면. 자, A좌표는 플러스 플러스죠.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예제 봅니다. 자,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고 틀린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고쳐봅시다. 지금 구하라는 건 t죠. 자, 0,3은 2사분면 맞습니까? 아니죠. x가 0이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어우, 훌륭한 친구들이야. 자, 좌표에서 x는 0이다. 이거 보는 순간 2사분면 띡 틀렸고 고치면 뭐라고 고쳐야 돼? y 축 이렇게 고쳐 놓는다. 고치는 것까지 합니다. 저랑. 자, 마는 뭐죠? 그렇죠. 제 3, 4분면입니다. 3번 1,-1은 뿔 맞아. 그렇죠. 오. 자, 마는 그쵸. 틀렸죠. 제 3, 4분면이죠. 뿔은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2, 3, 4, 5는
1, 2, 3, 4분면이 딱 구분이 되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x 또는 y 좌표가 이렇게 0으로 딱 나왔을 때 보는 순간 하는 친구들이 있고 y축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당연히 이런 점을 딱 봤을 때 x가 0, x는 0, y축 이렇게 연습이 되길 바래요. 개념 해올 때도 좌표평면 그려올 때 거기까지 꼭 잘 표시하기 바랍니다. 3번으로 갑니다.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X축이 세로선이지?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 가로선, X축. X축 가로선이니까 점은 어떻게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Y부호. 위아래가 바뀌면 Y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 어떻게 돼? 3,4. 그림으로도 살짝 보면 3,-1 여기 있겠죠? 3,-1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X축 대칭이면 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X는 그대로고 Y가 4로 바뀌는. 머릿속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Got it. 5번 가볼게요. 5번 별표. 뭐 때문에 별표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줄 이게 의미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수학적으로 항상이야. 항상 그냥 딱 알아두셔요. 곱해서 양수란 어떻게 해석한다? 부호가 뭐하다. 그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곱해서 양수면 부호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곱해서 양수면 부호 같아요. 곱해서 음수면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같은 부호끼리 더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는. 같은 부호끼리 더했는데 마이너스래. 무슨 얘기일까? 자, 둘의 부호가 어때 지금? 지금 둘의 부호가 현재 뭐야? 일단 같지? 그러면 어떤 부호끼리 더해야 음수가 돼? 마이너스끼리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그 위에다 쓰는 거야. 요렇게 써. 요렇게 써야 돼. 이 두 개의 결론이야. 이 둘을 합쳐서 결론 내리면 둘 다 음수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온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부호 같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큰 수, 양수가 된다는 건 마든지 뿔뿔이든지잖아. 그러면 이건 말이 길죠? 아니면 뿔뿔이에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예요. 말이 길잖아. 짧게 뭐라고? 부호 같다 또는 같은 부호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다. 됐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A, B는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면 그렇지. 이 좌표는 요 밑에 그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에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해석해내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어져 있는 그 글이나 이 표현들을 이게 속뜻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문제 자체는 계산할 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항하고 나누고 한 거 있어요? 없죠. 이번 단어는 이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계산할 거 없이 문제 다 풀어냈어요. 대신 그게 매우 중요한 단어. 선생님이 장갑을 꼈다가 또 벗었다가 다시 끼는 이유는 이 분필이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었어. 이 분필 홀더가 있잖아. 분필 홀더가 있는데 그 몽당 분필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다고 이만큼. 이걸 어떻게든 쓰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분필이 너무 많이 묻는 거야. 7번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필수예제 문제 짝수번들 다 풀 건데 문제수가 많다고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개념 숙제를 제대로 해놓잖아요. 여기는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른 단어에서 훨씬 빨라. 이해만 하면 돼. 근데 반대로 그 말 속뜻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되게 오래 걸려. 그 개념 숙제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좀 여유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필수예제 숙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까지 개념을 똑바로 해놓으시면 요거 문제 푸는 건 순식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7번 갑니다. 두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이래. 그러면 X축의 대칭이면 얘네 둘이 어떻다는 거야? 위아래. 그러면 말로 설명해봐. X 같고, 그치? Y, 부호 반대. 요 상황이라는 거야. 그쵸? 자, 정리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사실 실제로 물어보고 있는 건 A하고 B의 값이야. 그냥 뭐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따로 B 따로 구하면 돼. 근데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또는 그리셔도 좋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 두 점인데 이 두 점은 어떻다? 둘이는 X 같고 Y는 반대다. 해보자. 그 3과 B는 같죠? 맞아요? 네. 그리고 A-1은 2예요. 2예요? 봐봐.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래.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여야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다. 이걸 찾아내야 돼. 됐어? 괜찮아? 그래서 A 값만 구하면 돼. B는 3인 거 알고. A는 마이너스 1. 드디어 처음으로 계산 2항 하나 나왔다. 2항. 여기서 2항 하나 나왔는데 어때요? 미친 듯이 어려운 1차 방정식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단어는 이렇게 막 복잡한 계산을 시키는 단어는 아니고 좌표평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B를 더하면 2가 되겠지요. 9번 갑니다. 다음 점의 좌표가 사분면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A 양수고 B 음수예요. A 양수, B 음수예요.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야. A 양수, B 양수면 A, B 플러스 마이너스야. 몇 사분면? 사분면이지요. 지금 바르게 짝지은 거 이제 true 찾으라 했어. 그래서 이거는 false예요. 2번 볼게요. A-B. 좀 어려우면 또 한번 쓰는 거지. A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고 B는 음수라고 했고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야. 연결해서 읽어. A-B, A-B. 근데 A하고 마이너스 B 둘 다 양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근데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돼? 제 4사분면 되고 거짓말. 자, 마이너스 A는 음수죠. B 마이너스 A, B 음수고 마이너스 A 음수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 4분면 맞습니다. 맞아 알아보죠. A, B는 어떻게 될까? A, B. A, B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봐봐. A, B 자체는 음수인데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돼서 플러스야. B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 제 4사분면이죠? 틀렸어. 자, B-A. 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으면 돼. 명확하게 마이너스. A-B. A-B 어때? 플러스. 제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그래서 거짓말. 답은 3번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필요한 값은 이렇게 옆에 좀 써놓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니야? 됐죠? 좋았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필수 예제. 해봤자 뭐 5문제 해서 10문제 남짓 정도 돼요. 자, 1번 봅니다. 이거는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자, 윗몸 일으키기를 했대.
봤더니 일정한 속도네. 봐봐. 99단위죠. 826, 83, 84, 85, 86. 근데 이게 3, 2, 14, 32, 40, 48 해야 되는데 5번이 틀렸죠?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앞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다가 되게 틱 튀네? 됐어요? 뭐 이게 문제야? 자, 자전거와 열량의 관계네요. 50분 동안 소모한 총 열량은 얼마입니까? 50분 동안 탔어. 50분 동안. 그러면 50분이 어디야? 여기지? 50분을 찍 그어. 50분 동안 총 얼마 썼어요? 700. 끝. 이 질문이야 뭐야? 글만 잘 읽으시면 돼요. 계산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림 읽기예요. 5번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계속 넣었어요.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높아지는데 5번처럼 높아질까요? 3번처럼 높아지겠죠. 5번의 별표. 이렇게 높아지려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점점 입구가 좁아져야 돼. 뭐랬지? 표면적이 좁아져야 돼. 왜냐면 물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거든. 그럼 차는 높이도 일정하게 똑같이 올라가겠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때야 되냐면 약간 입구는 넓어야 돼.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이 모양이랑 똑같이 점차 요렇게 생긴 물병이어야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봐봐.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나중에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높이가 확 올라가지. 똑같은 양이 차는데 처음에는 오래 걸렸다고 슉 이렇게 찬다고. 이해됐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너네가 한번 상상해봐. 물이 이렇게 찼어. 이거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물병이? 그치, 입구는 자꾸 약간 요런 느낌이겠지. 입구는 좁고, 그러니까 바닥은 좀 좁고 점차 넓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엔 빨리 차다가 나중엔 느리게 차는. 상상은 좀 해봐야 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5번 그림 이런 거 좀 생각해봐야 돼. 자, 7번 볼게요. 다솜이랑 고은이가 10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시간하고 거리인데? 그냥 풀 수 있겠는데요? 자, 봅시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1번, 120초 후, 120초 때의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보래요. 그러면 400m에 있고 한 사람은 500m에 있네요. 두 사람 거리 몇 미터? 다솜이는 언제 도착했어? 다솜이가 도착한 건. 도착점까지 거리가 1000m라 그랬거든? 250초죠. 근데 고은이는 언제 도착했어? 350초에 도착했죠. 다솜이가 도착 시간이 어떻게 돼? 다솜이는 250초에 도착했고 고은이는 350초에 도착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몇 초 차이야? 100초. 둘 다 100이네. 100m 차이, 100초 차이. 표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 꺾은선 그래프야. 마지막 9번 없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숙제 볼게요. 과제 체크합니다. 시간 충분하네요. 자, 오늘 과제 체크해보면 오늘 과제는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진짜 중요합니다. 개념 완전 물론 두 번 쓰기잖아요. 집에서 설명하기 꼭 하셔야 돼요.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명씩 정확하게 물어볼 거야. 역으로 퀴즈 내듯이 내볼 거야. X축을 식으로 나타내봐. Y축을 식으로 나타내봐.
그렇게 하나씩. 뿔 많은 몇 사분면? 4사분면. 아, 이거 집에서 연습하면 돼. 아. 맞뿔은 몇 사분면? 그러니까 맞뿔이면 왼쪽 위 이렇게. 자, 뿔 마면 오른쪽 아래. 봐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뿔 뿌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오른쪽에 위. 뿔 마면 오른쪽 아래. 마면 왼쪽 아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왼쪽 아래 3, 4분면. 이런 연습들 좀 해보라고. 알겠죠? 중점은 뭐다? 평균이다. 뭐야? 이거 그런 거 써오라고. 알겠죠? 이해됐어요? 수직 좌표계를 처음 고안해낸 수학자 이름은? 알아두세요? 데카르트 아저씨. 몰라도 돼. 선생님이 배경이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왜 X야?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카르트 아저씨나 활자의 X가 많네 중요하진 않는데 그런 게 약간 관심도 끌고 이렇게 역사의 흐름, 수학의 흐름 발전 이런 것도 같이 느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어쨌든 X축과 Y축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좌표축. 그렇지. 용어니까 알아둬야 돼. 알겠죠? 마이너스는 어떤 기호라고? 부호를 바꾸는 기호다. 오케이? 막 이런 저런 거 막 물어볼 거야. 선생님 근데 뭐 여러분들 개념 체크할 때 뭐 다시 해! 이렇게보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단단해지길 바라는 거니까 집에서 연습 잘 해오세요. 알겠죠? 두 번째, 실제 확인학습 문제는 없는데 무조건 그린 챌린지야. 이번 주까지 그린 챌린지가 완성이 좀 안 되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아, 그거 하고 그린 챌린지도 해야지. 알겠지? 지금 몇 주째야, 우리? 거의 3주째? 진도는 많이 안 나가더라도 계속 그린 챌린지 점검했잖아. 그지? 이번 주는 좀 최대한 완성합시다. 알겠죠? 3번. 필수 예제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야? 필수 예제. 이번 거 쉬워. 3.1.1에서 3.1.3까지 안 푼 거 다 풀어오시면 돼요. 짝수가. 여기까지.